요즘에 금값도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점을 찍은 뒤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도 모두 고공행진 중이죠. 현재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 온스당 4,525달러 45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는 4,5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현물은 4,49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은 현물도 온스당 70달러를 목전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금은 10% 이상, 은은 40%에 달하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금값은 70% 넘게, 은은 무려 1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지난 1979년 5.1 쇼크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습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도 금과 은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초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봤고 JP모건은 5,00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의 경우에는 AI 인프라와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까지 늘고 있어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저런 우려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순항하고 있는 건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에 우리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수출이 내년 초까지도 좋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쏠림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는데 수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종의 수출 기업 심리 지수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가 115.8로 지난해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1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이 수출기업들이 다음 분기 수출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건데요. 지수는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100을 맷돌다가 4분기 간신히 101.4를 보였는데 내년엔 큰 폭의 수출 개선이 전망되는 겁니다. 15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등 7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반도체 전망 지수를 보면 187.6으로 그중에서도 독보적 1위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지수 흐름은 올해 1분기 64.3에서 내년 1분기에는 이 3배 가까이 수치가 뛰게 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 선박, 철강, 화학공업 등 총 7개 품목이 내년 1분기 수출 전망이 100을 넘겼습니다. 네, 다만 15대의 품목 중에 7개가 개선이 된 거면 8개는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산업군이었습니까? 네, 내년 1분기 수출 전망이 안 좋은 산업은 15개 중에서 8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 또 가전, 기계류, 전기, 전자제품 등입니다. 특히 또 다른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95.8로 전망이 돼서 올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100을 밑돌게 됐습니다. 전체 수출 기업들은 내년 1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값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월에서 11월 수출의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를 뺐을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경제의 걱정거리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로의 쏠림 정도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의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불패가 더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임계점을 넘긴 가계부채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서울 아파트 쏠림을 수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11월 말 현재 43.3%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처럼 단지 내 아파트 시세에 세대수를 곱한 값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2020년 8월 43.2% 전고점을 웃돌았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9월 말 기준 34.2%까지 상승했는데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부문의 높은 신용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지적했습니다. 네,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한은이 구체적으로 우려한 지점이 뭡니까? 네, 한은은 차주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 측면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이 차입을 늘리면서 부채의 증가세 확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30대 이하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계부채를 빠르게 늘리는 점도 우려됩니다.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고연령층의 경우 과거 주택 등 실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부채가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소득이 불안정하다 보니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고 자영업자 부채 또한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해는 대출 공급자가 주담대를 축소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차주가 가진 기존 대출도 상환할 수 있도록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시간차를 악용해 전세금을 떼먹는 수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안전장치의 이름이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던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란 임차인이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주담대를 받아 나중에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 11곳에서만 시행 중인데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밤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 시차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들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대출은 선순위 채권이 돼서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려 결국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한 배경은 뭡니까? 네, 국토부는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으로까지 이 사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땐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내년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험사와 지방은행도 주담대를 취급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으로 해킹 사태 관련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국세청도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쿠팡을 둘러싼 각계의 전방위 압박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우선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쿠팡의 수사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건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풀필먼트 사무실에서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의 이유와 실제 지급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검팀은 영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쿠팡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국세청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쿠팡의 핵심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를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FS는 쿠팡의 물류 전반을 맡고 있는 핵심 계열사로 비용 처리와 이익 구조를 들여다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번 조사에는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1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조사사국은 법인세 탈루 여부를,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본사와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과의 거래 관계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도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채택한 가운데 대미 로비 실태를 다루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해 총 6개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해킹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식 절차가 추가됩니다. 현재는 일부 유통 채널에서 시범 운영하지만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계획인데 안 그래도 유출이 걱정인데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뭐고 우려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정확하게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됐지만 여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인 패스 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찍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우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얼굴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혹은 더 심하게는 유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걸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체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 최근 빈번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당국과 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는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패스앱을 통해 인증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만 확인하면 맞다 아니다 등의 결과값만 저장되고 인증에 사용한 생체 정보 등은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보가 저장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달 초 여당에선 KIC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투자의 역할이 다소 겹치게 되는 건데 다만 기획재정부는 KIC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KIC가 국내 전략 산업 투자에 좀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가 정부 등으로 위탁받은 재산을 국내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KIC는 위탁받은 외환 보유액을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자국 내 전략 산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기재부는 KIC의 국내 투자 허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아래 KIC를 편입하고 별도의 조직이 국내 투자를 하는 형태도 거론됐는데 이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투자기금처럼 별도의 기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국부펀드가 중요해지는 건데 국부펀드 구체적인 윤곽은 언제쯤에 나올까요? 관련해서 기재부도 물밑에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박일영 KIC 사장을 만나 관련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만간 김태년 의원을 만나 기재부가 생각하는 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 측은 새로운 국부펀드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KIC가 국내 투자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KIC 투자 범위 확대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한국형 국부펀드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기재부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4대 그룹의 대미 로비 자금 규모가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로비 활동을 적극 펼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4대 그룹의 대미 로비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정관계 로비 자금을 추적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이 오픈 시크릿 집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 로비 자금 규모는 3분기까지 1,418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작년 전체 로비 자금의 80%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기 올 3분기까지 574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SK가 42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같은 기간 250만 달러, 174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들의 로비 항목은 대체로 반도체, 자동차 관세 등 이 무역 정책과 공급망 안정, 보조금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네, 그러면 각 그룹별로 어떻게 썼는지 특징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삼성은 이 칩스법 이행과 이 보조금 지원 혜택을 최우선 과제로 미 의회와 이 백악관 집행부, 상무부, 또 무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SK도 북미 대관 컨트롤 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통해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 보조금 확보 문제 등 이 반도체 이슈에 주력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과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은 물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로보틱스 등 그룹 미래 사업 이행에 필요한 광범위한 로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LG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 세액공제 이슈 대응과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구축, 또 친환경 가전 보조금 등 이 주력 사업 보호에 힘을 쏟았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새해에도 패션부터 먹거리까지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명품 업계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번에 또 가격 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신발 브랜드 닥터마틴은 새해 첫날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9% 인상합니다. 대표 모델인 1460 부츠는 기존 26만 원에서 27만 9천 원으로 7.3% 인상되고 1461 모델도 22만 9천 원으로 9% 오릅니다. 패션 명품 업계도 새해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인데요. 에르메스는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인상 계획을 안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도 올해 1월 제품 가격을 올렸던 만큼 다음 달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명품 브랜드는 올 들어 최근까지 3-4차례 가격을 올리며 이른바 N차 인상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먹거리 가격도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새해부터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올리는데요.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디저트 등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고요. GS25도 소시지와 팝콘 등 일부 PB 제품 가격을 3%에서 6% 올립니다. 커피 가격도 오릅니다. 바나프레소는 새해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 가격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하이어 커피는 최근 일부 커피와 음료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예고됐던 출근길 철도 대란은 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잠정 합의하고 오후 2시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감축 운행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1345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차와 KTX 등 코레일 전차는 오후 2시까지 정상 운행됩니다. 네, 반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서울 시내버스 합의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서울시버스 운송사업조합이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올려받을 수 있는 초과 임금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해
서울시 버스조합이 내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버스조합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아예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노조 산하 지부 대표자들이 모여 주요 의사결정을 이루는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노조가 이미 올해 5월 임당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들의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등으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연말정산을 앞두고 결제마다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SNS로 물건을 사면 원래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 과정이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에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또 현금으로 사면 더 싸게 판다고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에 가까운 목적 아닙니까? 네,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 발급 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 셈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4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